살인가? 진화? 여러분들 잠깐 나오지 진화. 진화. 어떠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아니죠. 문학에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X 없어? 네. 없어요.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진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네. 문학이라고 아까 뭐 진짜? 야, 근데 안쪽으로 가는 건 태화 아니야? 그것도 지나서 태아도 지나서 태화도 지나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진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야. 지나가면 시간을 이용해 계속 다 지나고 있게. 기린의 목을 생각해 보면 진화. 점점 기린의 목이 길어져. 아 왜? 이것들이 일로 와. 너 왜 여기 치려고 앞에 봐. 일로 와. 왜 내 나랑 오디오가 겹치냐고. 이거 한번 해줘. 여기가 혈자리야. 아무거나. 혈자리라고. 되게 시원해. 왜 나랑 말을 같이 하냐고. 점점 길이의 목이 길어져? 계속? 아니요. 짧아질 수도 있어? 아니에요. 있어. 짧을 수 있죠. 있죠. 나무의 길이. 환경이 변하면. 즉 나무의 길이가 짧아지면 못 긴 기린이 불편할 거 아니야. 네. 짧은 애들이. 사랑하겠죠.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가 선택받고 그것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자선에게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형질을 물려준다는 얘기지. 그럼 그 전체가 개체군들이 전부 다 바뀌는 거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야. 그때 이해돼? 한 개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개체의 변화를 진화라고 한다? 맞아? 아니요. 개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개체들이 속한 뭐? 집단. 개체군. 개체군이 집단이야. 이것들의 변화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만 변해서는 안 돼. 너도 변하고 쟤도 변하고 다 변해야 돼. 한 종의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하고 그 개체군 전체가 변화된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그것이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개체의 변화도 일어나긴 해야 하겠지. 돌연변이가 나타났어. 그럼 진화가 일어난 거야? 아니죠. 돌연변이가 일어났대. 돌연변이가. 자, 이 개체군에서 돌연변이 개체가 태어났대. 네. 그러면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진화가 된 거야? 아니죠. 아니야? 네. 어떤 게 생긴 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해요. 그지 못하고 죽으면 갑자기 이런 애가 생긴 거라. 그 형질을 퍼트리면 그럼 이게 돌연변이 일어나는 거잖아. 네. 그럼 이 집단은 바뀌었잖아. 그럼 진화 아니야? 집단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 놈만 바뀌어도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돌연변이 개체가 만들어졌다고 진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야. 이 돌연변이 개체가 번식을 해야죠. 살아남아야 돼. 아하, 그렇죠. 하나의 그죠. 그래서 자손을 남겨야 된다. 이해되죠? 그럼 이 전체가 변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먼저 바로 잡고 가는 거야. 자, 진화. 생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하여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이끄는 전반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그게 뭐야? 자,
그 사람 누구야? 다윈이. 이 다윈이 원숭이를 몸이야? 둘이 같은 그 당시에 조롱을 받았던 걸 풍자한들이냐? 아. 이거 원숭이냐 자식아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무슨?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윈이지. 167쪽에 있는 라마르크 봐봐. 탈 가족이세요? 가족이 그러네. 봤어? 됐다. 166쪽에 찰스 다윈, 167쪽에 있는 라마르크. 네. 아니 뭔가 북쪽이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멋있다. 너 지금 우리랑 너의 미래야. 아니야. 우리가 폰은 쌓지 않았어. 그래. 이제는 좀 간다. 네. 어이가 괜찮아. 저는 hom성이 괜찮아. 뭐 어때? 나중에 심으면 되지. 머리 돌렸다. 머리 안 빠질 수 있는 방법. 유전적 성질을 잘 타고 태어난다. 아니. 싫어요. 아니 그런 방법 말고. 건강한 관리. 탈모 샴푸. 스트레스 줄이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제가 대머리.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나에게서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전자 정소 제거. 네? 예. 아 테스토스테론? 그럼 안 되는데. 안 돼. 정소를 제거해버리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현격히 줄어들대. 안 돼. 그럼 안 살아야 되잖아. 머리카락이 없고. 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 남성이. 그럼 안 돼. 자식을 못 낳잖아. 아니 그런 방법도 있대. 나오면 빨리. 어쨌거나 야 봐 여기는 이 사람 누구라고? 이 사람 누구라고? 다윈이야. 네? 불가 다윈이야. 예? 이 사람은 젊었을 때냐? 이 사람이 젊었을 때야. 사진 잘못 쓴 거예요. 예? 보고 깜짝 놀랐어. 씨. 저거 이렇게 만들어. 씨. 야 여기도 다윈, 둘다 다윈이야? 아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랬네요. 그지? 젊었을 때의 다윈의 모습이야. 이거 나이가 들었을 때의 다윈의 모습이야. 이거 뭐야? 머리가 패션이었네. 야 이거 라마르 가냐? 일부러 나갈 수 있지. 저거나 이거 라마르크 아닌데. 아니 라마르크는 그거 맞아. 용불용수를 주장을 하였다. 그건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이 라마르크. 그래 사진은 다윈 걸 갖다가 넣었어. 아 진짜. 아예. 생각이 없이 만들어 그냥. 그래서 우리 라마르크 얼굴을 아무튼 그 당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설명을 했잖아. 공통조상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냐 이렇게 돼갖고 그걸 조롱하는 듯한 그 사파도 이렇게 나온 거지. 알고 보니 진짜 원숭이. 이해됐어? 자 이렇게 생명체가 변화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라고 설명하고 그 증거는 뭐냐라는 거야. 증거 대봐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오래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화서. 그러면 얘의 변천 과정을 알아볼 수 있잖아. 그거 말 봐봐 말. 옛날에는 개만 했대잖아. 지금 엄청 크잖아. 발가락도 4개였다가 1개로 줄어들고 몸집도 엄청 커지고 어금니도 커지고 주름이 많이 잡히는 형태로 초원에서 잘 뛸 수 있고 거친 풀을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이 선택을 받은 거지. 결국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시조새? 그거 알아? 네. 깃털공룡이라고 하는 거? 네. 이빨면에.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질을 갖고 있는 파충류는 아니 조류는 파충류로부터 만들어질까요? 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파충류하고 공격 특징을 이 깃털공룡이 시조새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 특징도 갖고 있고 얘 특징 갖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하고 발전하는 건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파충류의 한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 조류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변화된 게 아니고 그냥 파충류 범주에 조류가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어, 사람. 근데 정확한 건 아니야. 아직 좀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거고. 어쨌거나 중간 형태의 화석들도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생명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한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화석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지구학에서 배우지, 화석. 그거 진짜 몰라요. 시간화석이랑 그래. 지질시대? 어? 진짜. 그 뭐는 화석이었지? 무슨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표준화석, 화석으로 그 왼쪽에 있잖아. 표준화석, 시상화석. 그지? 이거는 좀 외워. 삼엽충. 고생되죠. 고생대 얕은 따뜻한 바다. 아 삼고 그 당시에 뭐를 알 수 있다? 지질 연대를 알 수 있다. 시상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다. 산호? 산호? 동물이죠. 조개 꼭대기? 석회암. 이런 것들이 왜 저기 산꼭대기에서 발견돼? 왜냐면 땅이 막 우두두둑 솟았기 때문이죠. 와 땅이 우두두둑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시끄러. 조산. 예전에 그 지역은 얕은 따뜻한 바다였다라고 얘기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시상화석인 거지. 이해됐어? 예. 어? 가장 확실하지만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지금 현존하는 생물들의 과거 모습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있지. 고래의 화석. 고래는 육지에 살던 4발 달린 애가 조상이야. 그래서 육지에 살던 애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고 생활하게 된 게 그게 바로 고래가 된 거야. 근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화석으로 알아낸 거지. 이게 실제 고래하고 그 땅에 돌아다니는 생김새가 많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달랐겠지. 근데 그럼 그 화석을 보고 이게 옛날에 고래구나라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꽤 연대를 측정하겠지. 아니, 고래인지 아예 모르죠. 뭐가. 딱 봤을 때 고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지. 전문가들은 알겠지. 신간. 일반인이요. 그래서 그 화석으로 남아있는 걸 조사해 봤더니 고래는 육지에 살던 4발 달린 애가 이렇게 조금씩 수중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습이 변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 당시의 환경에 적응을 한 개체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난 결과물이겠지. 비교 해부 확산의 증거? 다 자란 성체를 해부해 봤더니 자, 손 들어. 왼손. 당날개 어디? 네. 당날개 찍어봐. 에라이. 여기. 당날개 뼈 몇 개 있어? 뼈 2개 있는데. 당날개 뼈 2개 있잖아, 여기. 여기 2개지? 닭봉 어딨어? 여기요. 헷갈렸어요. 여기요. 여기 닭봉이, 여기 닭봉. 맛있겠다. 뼈 하나 있지? 여기 뼈 2개 있지? 네. 우리랑 닭이랑 해부해봤더니 뼈의 구조가 이렇게 유사하대잖아. 닭이었어. 그거 봐봐. 보라색. 거기가 닭봉이야. 날다. 노란색, 파란색. 거기가 윙이고. 이해됐어? 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잖아. 박쥐도 그렇고. 이게 현재 하는 일은 달라. 근데 기원이 이렇게 비슷해. 이런 걸 상동기관이라고.
비교해부학적 증거야. 알겠어? 상사기관은 뭐야? 상사기관. 현재 기능은 같지만 기원이 달라. 파리의 날개, 새의 날개. 그러니까 앞발이 바뀐 거고, 파리는 피부. 그래, 피부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그게 날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비교 해부학적 증거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흔적기관도 있지.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퇴화된 흔적만 남았대. 꼬리뼈, 맹장에 붙어있는 충수돌기, 타조의 날개, 뱀의 뒷다리, 뼈 흔적, 사람의 귀에 뒷바퀴 근육. 귀양. 귀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네? 얼마나 좋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치? 기박스. 기박스. 좋지? 자기 개발이나. 자, 발생학적 증거의 그림에 밑에 두 개, 맨 위에 것만 해놓고 다 가려봐. 네? 맨 위에만 남겨놓고 다 가려봐.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누가 사람이야?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자식아. 가장 한칸 내려봐. 누가 사람이 돼? 3번이요. 일단은 1번은 아닌 것 같아. 5번이요. 나 2번인 거 같은데? 너는 좀 2번 같은 느낌 했어. 아니, 근데 짧아. 야, 이건 좀 긴데. 척추동물의 발생 과정을 비교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발생 과정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대요. 아가미 구멍과 꼬리뼈의 흔적이 보인대. 상당히 두성이 3번. 그것은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것이 발생학적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좋아. 순간 3번 거북이 너무 귀여운데? 이게 됐냐? 거북이가 무슨. 생화학적 증거. 이게 무슨 얘기야? DNA라든가 단백질 수준에서 유사성을 찾는 거야. DNA 염기서열이 침팬지하고 2.몇%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잖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러한 아미노산 염기서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럼 DNA 염기서열과 단백질의 그 서열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네.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생화학적 증거, 분자생물학적 증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리 분포상의 증거. 태반이 발달하지 않은 애들은 저기 호주 쪽에 많이 살고 있지. 근데 태반이 발달한 애들은 대륙 쪽에 많이 살고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발달하는 애하고 발달하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보이지? 그 지역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 대륙 쪽에 또 예전에는 발달한 애와 발달하지 않는 애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거야. 호주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리적으로 나눠져 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륙 쪽은 태반이 발달을 한 포유류가 선택받은 거고, 호주 쪽은 태반이 발달하지 않는 포유류가 선택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분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지리 분포상의 증거다라는 거지. 진화설이라고 얘기해요. 진화설. 그래서 진화설 하면 이 두 사람이 떠올라야 돼. 라마르크, 다윈 이렇게. 라마르크가 주장했대. 용불용설. 이건 무슨 뜻이야? 쓰는 기와는 그래, 사용하는 기관은 계속 발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얻은 형질을 뭐라고 부른다? 획득 형질이라고 부른다. 살면서 얻어진 형질이. 이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진다. 이게 용불용설이야. 근데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잖아.
얘가 이거를 먹을 수 있어. 근데 다 먹었어. 이걸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 나무를 쓰러뜨려. 한 번 먹고 죽자 이거지? 한 번만 먹고 죽자? 네 자식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려요. 이렇게 목을 길게 만든다. 오. 이해됐어? 고무고무는 그 옆에 있는 애도 경지를 이렇게 이게 획득된 형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식에게 그 형질을 물려준다. 근데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뭐라고? 키 크면 좋겠다고? 뭐가 늘려봐. 어쩌냐? 내가 늘려줄게. 목에다가 이렇게 링을 끼는 부족이 있지. 마통. 그거 쓰면 키가 커지나요? 목이 그래. 길어지. 키는 커지는 거. 당연히 키 커지지 목이 길어지니까. 비율이. 카렌족. 태국의 카렌족은 이게 이렇게 되고 목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요즘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래. 전통 풍습을 따라서 살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이 길어진 사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렇게 목이 길게 태어나냐? 아니죠. 정상적인 몸에 목이 길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가한가? 안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에 일어난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많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냐? 예. 사위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는 거야. 원래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개체를 만들어. 그럼 개체 수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서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 서로 싸우고 막 적자 생존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개체가 선택받았다라는 뜻이지. 그럼 선택받은 개체가 본인이 갖고 있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을 시켜준다는 거야. 원래 길이는 목이 짧은 애도 있고 목이 긴 애도 있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목 길이가 다양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체별이라는 얘기야. 그럼 목 짧은 애들은 이런 걸 먹는데 얘는 이것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얘네 목이 짧은 애들은 도태되고 목이 긴 개체가 살아남고 그럼 목이 긴 개체가 교배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질을 자손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행히 설명하지 못했어. 왜 이렇게 목이 다양하게 생긴 건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다양했어. 이렇게 간 거야. 근데 나중에 이 개체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지조차 몰랐어.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멘델이거든. 야, 그럼 멘델도 생식세포 염색체 유전자가 전달이 된다? 이거 알고 있었어? 몰랐잖아. 1900년대에 와서야 멘델이 얘기한 유전 인자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유전자가 1920년 정도가 되어야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라고. 최근이네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게 자식이 어떻게 그 형질을 넘겨주는지 그냥 넘겨준다, 전해준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 선택설이 현대 진화론을 설명해주는 가장 근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기린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너무 늘리는 거예요. 됐어? 비판도 있잖아, 비판. 거기 봐봐, 후천적으로 용물용설. 어떤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선택설, 다윈. 개체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후손에게 유전되는지에 대한 유전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당연하지. 그 당시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넘겨라. 격리설. 지리적인 격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생식적 격리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된 것은 각 섬에서 획득할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달랐고, 그 먹이 획득에 알맞은 부리로 태어난 개체가 각 섬에서 선택된 거죠. 내가 모습을 막 바꿔서 그 섬에서 먹이 획득을 하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케이? 내 부리를 갖고는 다른 섬으로 가서 먹이 활동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섬에서, 각 섬에서만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식적 격리까지 함께 온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돌연변이설. 거기 보면 달맞이 꽃에서 이렇게 큰 왕 달맞이 꽃이 만들어졌는데 이 꽃이 자손에게도 전달이 된대잖아. 돌연변이 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돌연변이설. 현대 진화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맞는 거야. 염색체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자연선택, 격리 등 과정이 복합적으로 첨가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진화를 개체의 중심으로 한 변화, 종을 중심으로 한 집단 전체의 변화에 의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된다. 집단의 변화가 진화다. 여러분 초원이 있었어. 이런 애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 그런데 홍수가 나고 이렇게 큰 강이 만들어졌어. 가 못 가? 못 가. 못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쪽에 살고 얘네들 이쪽에서만 사는 거야. 격리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쪽은 갑자기 이런 애가 태어났다. 이쪽은 갑자기 이런 애가 태어났다. 그런 변이. 이쪽에서 그런 변이가 일어났어. 근데 그 각 지역에서 돌연변이로 태어난 개체가 자연 선택된 거야. 동그란 애들은 없어지고 이쪽은 네모난 애들이, 이쪽은 동그란 애들이 없어지고 이쪽은 세모난 애들이 선택을 받는 거야. 진짜 기다려. 잠을 엄청 깨겠어. 기다려 아주. 자, 그 다음에 격리가 사라졌어.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이 서로 만났지. 자식을 낳아 못 낳아? 못 낳아. 그래서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고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두 종은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새로운 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생식질 염색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 그 쥐꼬리 자른 거 얘기해줬지. 그래. 아무리 저러도 20대에 걸쳐서 꼬리 자르고 교배해도 꼬리는 계속 생긴다라는 거지. 어디에만 이상이 없으면 돼. 정원세포, 난원세포에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고.
이해됐어?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배제한 상태에서는 생식세포에 이상이 없다면 자손은 정상적인 형질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거기 집단, 유전과 진화의 요인. 자, 멘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상의 집단이야. 멘델 집단,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멘델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니? 거기 왼쪽에 멘델 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집단의 크기가 대단히 크다. 크기가 커야 하고, 두 번째, 유전자의 출입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유전자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이 안에서는 절대로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무작위 교배. 무작위 교배가 가능해야 되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태어난 개체가 선택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멘델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러한 집단은 우리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러한 집단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일어나게 되면 진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무슨 설명이냐 그게. 자, 이 멘델 집단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가 있대. 이 대립 유전자하고 이 대립 유전자는 개체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암컷, 수컷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라지 A를 갖는 생식세포는 P 빈도로 만들어진대. 스몰 A는 Q 빈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집단에 있는 개체들끼리 자유로운 교배를 하는 거야.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아. 자연습도 없어. 유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빈도가 이렇게 P 빈도, Q 빈도. 그럼 이 집단이 각각의 암수 개체 사이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A라고 하는 유전자, 스몰 A 유전자, 얘도 라지 A 유전자, 스몰 A를 갖는 유전자를 갖는 생식세포를 각각 암수에서 만들 거라는 얘기지. 그럼 이 유전자는 P의 빈도로 만들어지고 얘는 Q의 빈도로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이렇게 갖는 애는 P제곱의 빈도로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PQ의 라스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Q제곱의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이 개체들이 부모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이게 다음 세대 아니야. 그럼 이 다음 세대에서도 생식세포의 라지 A와 스몰 A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빈도를 계산해보면 라지 유전자를 갖는 생식세포는 얘 만들어줄 수 있지.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지. 근데 그 중에 절반만 P를 갖는 애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값이 얼마야? 1. 그리고 자손 세대에서 라지 A 생식세포를 갖는 빈도는 얼마야? P네. 그럼 뭐 부모 세대에도 라지 A 빈도가 P고 자손 세대에서도 라지 A가 만들 수 있는 빈도가 P면 진화는 안 일어난 거라고. 특정 재래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말때 이해되냐? 어? 얘는 Q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세대가 계속 거듭되더라도 라지 A와 스몰 A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빈도가 계속 똑같다면 진화는 안 일어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변한다면 그건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멘델 집단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가 된다면 진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지. 세상에 저런 멘델 집단은 없어.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멘델 집단. 각 개체 간의 임의적인 선택 없이 무작위로 분배되어 유전자의 교류가 완전히 자유롭게 나타나는 이상적인 집단을 말한다. 자,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생물의 집단이 갖고 있는 전체의 대립유전자를 유전자 풀이라고 불러. 자, 빈도. 한 집단 내에 있는 각 대립유전자들의 상대적인 빈도. 한 집단 내에서 라지가 20개가 있을 때 유전자의 총수에 대해서 라지 20의 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래. 됐냐? 그러면 이거 비율을 라지에는 0.6 얘는 0.4라고 계산해봐. 똑같이 나오지. 달라지면 진화는 일어나는 거라고. 뭔 말 한지 알겠냐? 예. 오른쪽에 봐봐.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멘델 집단에서는 유전자의 빈도나 유전자형의 비가 세대를 거듭하여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하디라는 테스트. 자, 거기 봐봐.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의 적용. 자, 신생아 10,000명당 1명꼴로 팽유 패턴염증이 나타난대. 증상. 땀과 소변에서 쥐오줌 냄새가 나고 구토, 습진, 피부색과 모발색이 옅어지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정신지체 및 또 다른 병을 일으키게 된다. 계산해봐. 10,000명당 1명꼴이지. 그럼 열성 성질이거든. 그럼 Q제곱이 10,000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P는 0.99가 되겠지. 우성 유전자의 대립유전자의 빈도. 말뜻 이해되냐? 예. Q제곱이 10,000분의 1이잖아. 그랬더니 Q를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 0.01이 나왔냐? 그래, 0.0. 그럼 P의 빈도는 0.99. 어차피 둘을 합치면 1이니까. 이건 우성 대립유전자의 빈도. 이건 열성 대립유전자의 빈도. 이게 변하면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 변하지 않으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열성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통해서 어느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PKU 증상은 없지만 보인자인 경우가 EPQ니까, 즉 집단의 2% 정도는 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2%가 다 죽으면 그 집단에서는 페닐 패턴염증이 사라지겠지. 그건 진화가 일어나는 거지. RH 마이너스 형태는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지. 열성 개체 10,000명당 1명꼴로 태어나는 페닐 패턴염증이 이 집단에서 왜 안 사라져? 보인자가 2% 정도를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선택? 그 PKU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데, 그럼 자연선택이 일어나면 집단에서는 PKU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겠지. 말도 이해됐냐? PKU 그 열성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어났어. 적응. 이해됐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입과 이출. 자,
요거 열성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다 이주했어. 그럼 남은 애들은 우성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은 가상의 집단인 거지. 항상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서 진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진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돌연변이. 야, 갑자기 라지가 생겼대. 근데 그 라지가 돌연변이 일어났다고 진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라지가 살아야 돼. 그래서 자식에게 그 라지의 형질을 물려줘야 된다. 그럼 집단 전체에서 바뀐 거지. 2주. 봐, 스몰A가 살고 있는데 라지가 이제 같이 살자고 온 거지. 그래서 같이 사는 거지. 그럼 기존 집단하고 바뀔 거 아니야, 유전자들. 풀이. 자연 선택. 스몰A 다 죽었네? 그지? 그러면 기존에는 라지에도 있고 스몰A도 다 있었는데 스몰A가 다 죽어갖고 거기는 스몰A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집단이 유전자 풀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넘겨봐. 유전적 구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주는 거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자, 봐봐. 집단의 크기가 작고 고립된 지역에서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 없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유전자의 빈도가 바뀔 수도 있다. 집단이 커. 집단이 작아. 여기에는 검은 말이 100마리, 흰 말이 10마리. 이쪽은 검은 말이 10마리, 흰 말이 1마리가 있었다고. 이를 똑같지. 그래서 3꼴이다. 그래서 각 집단의 절반 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검은 말하고 흰 말이 살아남았는데 이쪽은 검은 말이 힘을 없었어요. 흰말 없어져. 그럼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유전자 풀이 자연선택이라든가 돌면 이런 거 없어도 이러한 우연한 사건에 의한 데미지를 크게 받지. 말뜻 이해되냐? 어? 이런 걸 유전적 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두 가지가 있어. 거기 보면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 자, 병목 효과. 병 안에 다양한 색깔들의 구슬을 집어넣고 병을 거꾸로 세워. 그럼 병의 그 목을 통과해서 나온 개체, 그 색깔의 구슬이 새로운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병 안쪽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구슬이 아니 몇 가지 색깔을 갖는 구슬로 새로운 집단이 꾸려질 거 아니야. 바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게 병목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89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바다코끼리가 과도하게 사냥으로 인해서 20여 마리밖에 안 남았대. 그 후 보호종으로 지정된 현재는 3만 마리 정도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바다코끼리에 비해 유전적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달라진 것이. 그 다음에 거기 창시자 효과. 큰 집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경우야. 1814년 15명의 식민지 이주자들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트리스탄 그 군도 제도의 영국 정착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이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진행성 시력 상실증, 망망색소증 열성 대림전자를 갖고 있었대. 시간이 흘러 1660년대 후반 이 섬에 살고 있었던 240명의 후손 가운데 4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제도 내의 열성, 대림전자의 빈도는 창시자, 즉 이주자들이 고향 집단에 비해서 10배나 크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 집단에서부터 일부의 집단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모 집단에서 열성 성질이 만들어지는 비율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집단에서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나타난 유전적 부동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RH 혈액형 그 밑에 있네. RH 혈액형의 유전자에서 마이너스 0인 사람의 수가 1%로 나타나는 집단이 있다. 이 집단에서 RH 플러스 0, 순종과 잡종인 사람의 비율을 구하시오. 퍼센트니까 100분의 1이니까 Q제곱을 100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0.1이 되는 거지. 그러면 P는 0.9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P제곱일 거고 그리고 잡종은 2PQ겠지. 몇 %야? Q제곱 81% 동형적파 2PQ 18% 정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대. 이해됐냐? 그럼 그렇지 뭐. 그래서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거기 176쪽을 보면은 토끼 있지? 토끼 아까 그거 설명해 준 거야. 중간에 강이 생겨갖고 격리가 됐고 각각의 지역에서 검은 애하고 회색 토끼가 나타나는데 검은 애하고 회색 토끼가 자연선택을 받아갖고 둘이 살고 있다가 격리가 사라졌더니 서로 교배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윈 갈라파고스 근도의 핀치 새들의 부른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네. 규칙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돌연변이는 기존의 유전 법칙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도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돌연변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 뒤에 대외 기출 문제는 꼭 풀어가야 돼. 뒤에 알겠어? 어? 근데 거기에서도 교체율 같은 거 구하는 것만 안 해도 되고 가계도들이 좀 있어. 가계도들이 그 196페이지 14번 문제 동그라미 쳐놓고 잘 풀어봐봐. 196쪽 14번 그거 꼭 풀어야 돼. 그럼 풀어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알려줘. 숙제를 일단 되게 좋아요. 대기줄까지 다